대성건설 원래 내 것이었어.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오후 3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단지 전체를 감싸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서 들려오고 주민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다. 이곳 푸른솔 아파트는 입주한 지 겨우 3개월 된 신축 단지로 아직 새집 냄새가 은은하게 풍긴다. 12동 1204호에 사는 한미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이지만 그녀의 어깨선과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남다른 기운이 흐른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눈빛이 그녀가 평범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미정은 발걸음을 멈춘다. 현관 입구에 고급 외제차 2대가 정차되어 있고 그 옆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선두에 선 강철로는 값비싼 시계와 반지로 치장한 채 여유롭게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야, 이 동네 공기 되게 좋네. 담배 맛도 일품이고. 강철로가 부하들을 보며 웃는다. 경비실에서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걸음이 불편한 그는 관리 규약이 인쇄된 종이를 손에 들고 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다. 뭐? 할아버지가 뭐라고? 강철로의 부하 중 한 명이 김노인을 향해 다가선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자꾸 규정 타령이야?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중 한 명, 김노인의 손자 라임이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든다. 할아버지, 여기 와서 같이 놀아요.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이 변한다. 라임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20년 전 아프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친다. 똑같은 이름, 똑같은 나이, 똑같은 웃음소리를 가진 또 다른 라임.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간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거기서 담배 끄세요. 현관 앞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강철로와 부하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된다. 강철로는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짓는다.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집에 가서 당신 남편이나 챙기지 그래. 미정은 강철로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대신 김노인이 들고 있던 관리 규약을 받아들며 또박또박 읽어나간다. 아파트 관리 규약 제8조 사망. 공동구역 내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미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다. 어르신 말씀이 법입니다. 그 순간 김노인은 미정의 가방끈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금속으로 된 얇은 줄, 군번줄이었다. 저분, 혹시 군인이신가? 김노인의 마음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친다. 흥뻑. 강철로가 담배를 한 모금 더 빨며 미정의 얼굴에 연기를 뿜는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법 타령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요. 알아야 하나요? 미정의 담담한 대답에 강철로의 부하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헛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 앞에 선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같은 날 밤 10시. 한미정의 집 12동 1204호. 거실은 놀랄 만큼 간결하다.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되어 있고 벽에는 액자 하나만 걸려 있다. 그 액자 속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시절의 사진이 들어있다. 젊은 미정이 동료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낡은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20년 전 아프간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후배들의 것이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마지막 유품.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인다. 평화롭게 불 켜진 창문들, 고요한 산책로,
그리고 놀이터에 홀로 서 있는 그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안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의 알림이다. 긴급 1245 여자 때문에 아파트 분위기 험악해짐. 글쓴이 익명. 오늘 현관에서 조폭들한테 대드는 여자 봤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우리까지 피해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있다. 진짜요? 무서워요. 우리 남편 회사 앞에 검은 차 서 있었는데 혹시 조용히 살 순 없나요? 괜히 건드려서. 1245 누구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미정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본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사람들은 항상 그랬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나서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한다. 평화를 지키려는 자를 평화를 깨뜨리는 자로 몰아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다. 미정은 일어나 창가로 간다. 멀리 놀이터가 보인다. 낮에 라임이 뛰어놀던 그곳. 그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플래시백이 시작된다. 20년 전 아프간 산악지대. 먼지투성이의 작은 마을에서 해맑게 웃던 7살 라임. 누나, 누나, 이거 봐. 하며 작은 돌멩이를 가져다 보이던 그 아이. 그리고 갑작스런 폭격.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아이를 찾아 헤매던 자신. 마침내 발견한 작은 몸뚱이. 이미 차가워진 채로. 라임아, 라임아. 절규하는 자신의 목소리. 미정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진다. 그때의 무력감, 그때의 절망, 그때의 자책.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지켜내야 한다. 미정은 침실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배낭을 꺼낸다. 배낭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각종 장비들이 나온다. 야시경, 통신장비, 그리고 권총 한 자루. 그녀는 권총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본다.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금속의 무게. 하지만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롭지 않은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미정은 장비들을 다시 배낭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넣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한다. 다시 거실로 나온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강철로라는 이름을 검색해 본다. 몇 개의 기사와 사진이 나온다. 지역 폭력 조직의 간부급 인물, 각종 협박과 폭행 전과. 하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온 교활한 인물.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미정이 속으로 다짐한다. 그때 현관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린다. 미정은 즉시 몸을 낮추고 현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몇 분 후 소음이 멈춘다. 미정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한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문 앞 바닥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다. 쪽지를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조용히 살아. 다음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 미정은 쪽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드디어 시작됐다. 그들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녀는 쪽지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한 후 조각조각 찢어 변기에 버린다. 증거는 남겨뒀고 위협에 굴복하지도 않았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미정은 다시 창가로 가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조용히 바라본다. 평화로운 야경 속에서 그녀만이 아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정문 앞. 한미정은 일부러 라임의 등굣길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근처를 산책하고 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학교로 향하는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라임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교문을 통과한다. 할아버지가 어제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혼났대. 라임이 친구에게 말한다. 정말? 어떤 아저씨들? 검은 차 타고 온 아저씨들. 담배 피우면서 큰 소리 치고.
미정은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리다. 어린 마음에도 어른들의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앞을 한 바퀴 돌며 주변을 살펴보던 미정은 교문 건너편 골목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검은색 세단. 차 안에서 누군가가 학교를 지켜보고 있다. 미정은 자연스럽게 그 차에 다가간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자는 급히 시동을 걸고 사라진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차량 번호를 기억해뒀다. 08-4587 강철로의 차가 맞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들이 이제 아이까지 노리기 시작한 것인가? 같은 날 오후 3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이태식이 컴퓨터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책상 위에는 주민들의 민원 서류가 쌓여 있다. 소장님, 1204호 관련해서 또 민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민다. 또요? 며칠 만에 벌써 몇 건째. 이번엔 702호, 1506호, 805호에서 연명으로 넣었어요. 1204호 입주민이 아파트 분위기를 흐린다고. 이태식은 서류를 받아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한미정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리는 없을 텐데. 소장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런데 이상한 게 어제 밤에 CCTV 확인해 보니까 현관 앞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먼저 김 경비원한테 위협적으로 행동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CCTV 서버에 접속해 보니까 그 시간대 영상이 전부 삭제되어 있어요. 이태식의 표정이 굳어진다. 삭제되었다고?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외부 보안업체 담당자입니다. 이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분명히 뭔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204호 한미정이 있다. 같은 시각 경비실. 김노인이 혼자 앉아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다. 오른쪽 어깨가 아직도 뻐근하다. 어제 강철로의 부하가 거칠게 밀었던 부위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노인이 돌아본다. 한미정이 서 있다. 손에는 파스와 진통제가 들려 있다. 아, 1204호 한미정 씨. 김노인이 얼굴을 밝힌다. 어제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린 건 당연한 거고요. 미정이 파스를 내민다. 이거라도 사용하세요. 김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려 하지만 미정은 강하게 권한다. 혹시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올까봐 걱정되시죠? 김노인의 얼굴에 순간 불안감이 스친다. 글쎄요. 아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미정의 말에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문득 김노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친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 한미정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김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다. 그때 경비실 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간다. 강철로의 차다. 차창이 살짝 내려가 있고 안에서 누군가가 경비실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다. 미정은 즉시 그것을 알아챈다. 몸을 돌려 창문에서 멀어지며 김노인에게 속삭인다. 어르신, 잠깐 뒤로 물러서 계세요. 왜요? 사진 찍고 있어요. 김노인이 놀라며 뒤로 물러선다. 차는 곧 사라지지만 둘 다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한미정 씨, 이거 괜찮을까요?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미정은 김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프다. 결국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어르신,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미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찾아본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1층 로비. 한미정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린다. 혹시 한미정 씨 되십니까?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중반 남성이 서 있다. 인상이 선량해 보이고 눈빛이 진지하다. 네, 그런데요. 서울청 광역수사대 김태훈 경위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준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미정은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한다. 진짜다. 드디어 공식적인 도움이 왔구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혹시 카페라도 가실까요?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한다. 창가 자리에 앉은 김태훈이 먼저 입을 연다. 강철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어제 저희 아파트에서 사실 저희가 강철로 조직을 15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낸다. 이 남자가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사진들을 보니 강철로가 다양한 협박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교묘하게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김태훈이 미정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한미정 씨께서 어제 보여주신 용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간다. 사실 한미정 씨 아버님께서 과거 경찰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어떻게 그걸? 아버님이 과거 저희 선배였거든요.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셨다고. 그 피가 딸에게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훈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다. 미정은 그를 보며 희망을 느낀다. 드디어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경위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녹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받은 위협 쪽지 사진을 보여준다. 김태훈의 눈이 반짝인다. 이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입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경위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김노인 어르신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 때문에 무고한 분이 위험해지는 게. 걱정 마세요. 이미 우리 팀에서 은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도 라임이도요. 미정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라임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혹시 한미정 씨께서는 특별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어제 그 상황에서 보여주신 침착함이 보통 사람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미정이 잠시 망설인다. 자신의 과거를 밝혀야 할까? 저는 예전에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를?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근무했었어요. 김태훈의 눈이 커진다. UDT요? 대단하네요. 그럼 전투 경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김태훈은 자신 앞에 앉은 여성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럼 더욱 안심이 되겠네요. 하지만 가급적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주세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며 김태훈이 명함을 건넨다. 24시간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한미정 씨 같은 시민이 계시다는 게 정말 든든합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희망을 느낀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태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미정의 신상 정보를 컴퓨터로 검색하고 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들을 보며 그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한미정, 38세,
전 해군 특수전 전단 중령, 아프간 파병 경력, 불명예 전역. 김태훈이 마지막 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뜬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네, 저입니다. 한미정이라는 여자. 예상보다 복잡한 인물이네요. 전화 너머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 여자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는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702호 박선주의 집. 밤 11시. 박선주는 침실에서 딸 유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로 나온다.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 세대를 켠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창들이 떠오른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로 보이지만 박선주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다. 10년 전까지 그녀는 국정원 산하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는 화이트 해커였다. 각종 해킹 조직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조직 내부의 부패를 발견하게 된다. 상급자들이 수집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주가 이를 고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배신자로 몰리며 조직에서 쫓겨났다. 그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며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꿈틀거린다. 선주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강철로라는 이름을 검색한다.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는 깊은 정보들이 화면에 떠오른다. 강철로, 본명 강성철, 과거 10차례 폭행 혐의 기소유예. 하지만 선주의 눈이 커진다. 강철로의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 대성건설이라는 회사와 연결고리가 보인다. 이상해.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네. 선주가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강철로는 대성건설의 유령 회사들과 수십억 규모의 자금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푸른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다. 재건축? 우리 아파트가? 선주가 더 조사해보니 푸른솔 아파트는 겉으로는 신축 아파트이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예정지였다. 입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미 재건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땅값 조작을 하려는 거구나. 선주는 자료들을 USB에 저장한 후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 정보를 한미정에게 알려줘야 할까? 하지만 다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때 옆방에서 딸 유진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린다. 악몽을 꾸는 것 같다. 선주가 달려가 보니 유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리고 있다. 무서워. 나쁜 아저씨들. 선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어린 딸까지 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어. 선주는 결심한다. 한미정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기로. 다음 날 오전 한미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선주가 기다리고 있다. 한미정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선주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USB를 미정의 손에 쥐어준다. 이거 강철로에 대한 정보예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거든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컴퓨터 관련 일이요. 미정은 USB를 받으며 선주를 새롭게 바라본다. 이 조용한 주부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박선주 씨,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정보를 얻으시면서. 괜찮아요. 추적당하지 않게 조심했거든요. 그런데 선주가 망설이며 말한다. 한미정 씨, 이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요. 미정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 USB 내용을 확인한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보며 그녀의 표정이 굳어진다. 재건축? 대성건설?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고?
미정은 즉시 김태훈에게 전화를 건다. 경위님,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요. 30분 후에. 전화를 끄는 미정은 USB를 가방에 넣고 외출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김태훈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많은 걸 알아내고 있어요. 카페에서 김태훈과 만난 미정은 USB의 내용을 보여준다. 김태훈이 자료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거 정말 대단한 정보네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아파트 주민 중에 컴퓨터에 능한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분 이름을.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더 자세히 본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강철로 뒤에 대성건설이라는 큰 조직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동네 조폭 문제가 아니었어요. 김태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한미정 씨, 이 정보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요? 그럼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법의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해결해보죠. 미정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그날 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밤 10시 미정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다. 택배 왔습니다. 주문한 게 없는데요? 1204호 한미정 씨 맞으시죠? 발송인이 김태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정이 문을 열고 택배를 받는다. 작은 상자다. 택배 기사가 가고 난 후 상자를 열어보니 휴대폰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이 휴대폰으로만 연락 바람. 기존 휴대폰은 도청 위험. 김태훈. 미정이 의아해하며 새 휴대폰을 켠다.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한미정 씨, 큰일입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 벤치에서 만나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순간 창밖으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인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미정은 즉시 불을 끄고 커튼을 친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다음 날 오후 2시 여의도 한강공원. 미정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김태훈이 이미 와 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둡다. 경위님, 무슨 일인가요? 김태훈이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한미정 씨가 어제 주신 자료. 윗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문제가 있다고요? 위법 수집 증거라서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고. 그리고 일부 자료는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미정이 충격을 받는다. 그럴 리가. 분명히 진짜 자료인데. 저도 믿어보려 했지만. 김태훈이 한숨을 쉰다. 더 큰 문제는 한미정 씨가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위험하다고요? 강철로 조직에서 한미정 씨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움직일 거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일단은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며칠간 다른 곳에서 지내세요. 제가 안전한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훈이 명함 한 장을 건넨다. 이 주소로 가세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모텔입니다. 거기서 연락을 기다리세요. 미정이 명함을 받으며 불안해한다.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다. 경위님,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김태훈의 눈빛에는 미정이 알아채지 못하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간다. 미정이 떠나고 난 후 김태훈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 여자가 완전히 고립됐어요. 전화 너머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린다.
잘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모텔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태훈의 연락을 기다린다. 하지만 오전 내내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새로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미정은 답답함을 느낀다.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김태훈의 태도가 어제부터 달라진 것 같다. 미정은 원래 자신의 휴대폰을 켜본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다. 대부분이 박선주에게서 온 것이다. 가장 최근 문자를 확인한다. 한미정 씨, 어디 계세요? 큰일 났어요. 김태훈이라는 경찰이 이상해요. 미정의 심장이 멎을 것 같다. 박선주가 뭔가를 발견한 것인가? 미정은 조심스럽게 박선주에게 전화를 건다. 선주 씨, 저예요. 미정 씨, 어디 계세요? 정말 위험해요. 무슨 일인가요? 김태훈이라는 경찰.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박선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첫째, 서울청 광역수사대에 김태훈이라는 경위는 없어요. 둘째, 미정 씨가 어제 간 모텔. 그곳 사장이 강철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정이 충격을 받는다. 그럴 리가. 지금 당장 그곳에서 나오세요. 함정이에요. 바로 그 순간 모텔방 문을 누군가가 두드린다. 미정이 얼어붙는다. 투숙객 확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미정은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간다. 아래를 보니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모텔을 포위하고 있다. 선주 씨, 지금 포위당했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3층 비상구가 있을 거예요. 미정은 급히 짐을 챙기고 방을 나선다. 복도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니 비상구가 보인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 강철로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다. 미정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1층 로비를 지나 뒷문으로 향한다. 다행히 뒷문 쪽은 경계가 허술하다. 모텔을 빠져나온 미정은 근처 골목으로 숨는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김태훈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휴대폰으로 박선주에게 다시 전화한다.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미정 씨, 김태훈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정체요? 그 사람. 대성건설 박인철 부사장의 아들이에요. 미정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적이었다. 박선주의 집에 도착한 미정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는다. 선주가 조사한 자료들이 화면에 가득하다. 이것 좀 보세요. 선주가 한 문서를 가리킨다. 김태훈의 출생신고서예요. 본명은 박태훈. 대성건설 박인철 부사장의 숨겨진 아들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미정 씨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미정 씨를 신뢰하게 만든 다음 적당한 시점에 배신해서 강철로 편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미정이 분노로 주먹을 쥔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이 아니에요. 미정 씨가 수집한 증거들은 진짜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선주가 다른 화면을 보여준다. 강철로와 대성건설의 연결고리, 재건축 사업 조작,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 증거들로 문제는 김태훈이 경찰 내부에서 이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이제 그들이 미정 씨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미정이 창밖을 바라본다. 평화롭던 아파트가 이제는 전쟁터처럼 느껴진다. 선주 씨, 유진이는 괜찮나요? 지금 친정에 보냈어요. 안전한 곳으로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진짜 경찰에게 신고해야 해요. 김태훈이 아닌 다른 부서에.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두 사람이 얼어붙는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김노인이 서 있다. 평소보다 초조해 보인다.
어르신이네요. 미정이 안도한다. 선주가 문을 열어준다. 한미정 씨 여기 계셨군요. 김노인이 들어오며 말한다.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까 강철로 일당이 1204호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미정 씨를 찾더군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리고 김노인이 망설이더니 말한다. 라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뭐라고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숨겨뒀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정이 일어선다. 어르신, 라임이를 어디에 숨기셨어요? 친구 집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겨둘 수는 없어요. 미정의 마음이 급해진다. 이제 아이까지 위험에 빠졌다. 제가 나가서 해결해야겠어요. 안 돼요, 미정 씨. 선주가 말린다. 지금 나가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무고한 사람들만 위험해져요. 그때 김노인이 조용히 말한다. 한미정 씨,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미정과 선주가 김노인을 바라본다. 73세의 허약한 노인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김노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르신이 뭘 도우시겠다는 한미정 씨. 김노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저에게도 이들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노인이 박선주의 거실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연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미정과 선주가 집중해서 듣는다. 50년 전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김성건설. 그때 제 동업자가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였죠.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친구 이름이 박정호. 지금 대성건설 창업주입니다. 미정이 놀란다. 그럼 어르신이 네. 대성건설은 원래 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호가 저를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김노인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낸다. 젊은 시절 김노인과 한 남자가 어깨동무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다. 50년 전 어느 날 박정호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회사 지분을 모두 자신에게 넘기라고. 거부하면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죠. 선주가 화면을 보며 말한다. 그럼 지금 박인철 부사장은 박정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더욱 교활하게 변했죠. 미정이 이해한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 아파트에 네,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기회를요. 김노인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그들의 마지막 큰 작업입니다. 여기서 수백억을 벌어들인 후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죠. 그럼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50년간 모아온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노인이 미정을 바라본다. 한미정 씨가 나타나셨죠. 용기 있고 정의로우며 무엇보다 실력 있는 분이. 미정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자신이 누군가의 복수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어르신, 그럼 저를 이용하려고. 아닙니다.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에는 인정합니다. 이용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미정 씨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라임이를 지키려는 한미정 씨를 보면서요. 선주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한다. 어르신, 혹시 그 증거들을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경비실에 숨겨둔 게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50년간 준비해온 게 있어요. 김노인이 나간 후 미정과 선주는 서로를 바라본다. 선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노인 어르신. 처음에는 의외였지만 어쩐지 믿을만해요.
그분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30분 후 김노인이 큰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온다. 이것들입니다. 가방을 열자 수십 년간 수집된 문서들, 사진들, 녹음 테이프들이 쏟아져 나온다. 대성건설의 모든 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탈세, 건설 사기, 폭력 조직 이용, 정치인 매수, 모든 것이요. 선주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놀란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자료네요. 이것만 있으면 대성건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김노인이 말한다. 이 자료들을 공개하려면 언론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미정이 생각에 잠긴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주가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공개하는 거예요. 언론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 공개해야 해요.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SNS. 한 번에 확산시켜서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때 선주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박선주 씨죠? 저는 김태훈입니다. 선주가 얼어붙는다. 스피커를 켜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한다. 한미정 씨가 거기 있죠? 내놓으세요.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검은 승합차들이 아파트를 포위하고 있다. 한미정 씨,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박선주 씨 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해치겠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유진이는 친정에. 친정 주소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고 있을 거예요. 선주가 공포에 떤다. 유진아, 걱정 마세요. 김노인이 차분하게 말한다. 제가 해결책이 있어요. 김노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이상구 기자님이세요? 저 김철수입니다. 네, 50년 전 그 김철수 맞습니다. 미정과 선주가 놀란 표정으로 김노인을 바라본다.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와주세요. 한국 건설업계를 뒤흔들 특종이 있습니다. 네, 대성건설 관련입니다. 전화를 끄는 김노인이 두 사람을 보며 말한다. 이상구 기자는 제 옛 친구입니다. 50년 전부터 대성건설의 비리를 추적해온 사람이죠. 지금은 MBC 탐사보도팀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유진이가. 그때 김노인의 휴대폰이 울린다. 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전화를 끊고 선주를 보며 미소 짓는다. 유진이는 안전해요. 친정아버님이 옛날에 경찰이셨더군요. 이미 상황 파악하고 보호 조치 해놓으셨대요. 선주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김노인의 눈빛이 달라진다. 한미정 씨, 준비되셨나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르신이 계시니 든든해요. 그럼 작전을 시작하죠. 김노인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한다. 선주 씨는 이 자료들을 온라인에 공개해 주세요. 최대한 많은 곳에 동시에요. 알겠어요. 한미정 씨는 저와 함께 아래로 내려가서 김태훈과 직접 대결하죠. 직접 대결이요? 네. 50년 동안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김노인이 서류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낸다. 이 안에 박정호가 저를 위협하며 회사를 빼앗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녹음기를 꺼낸다. 박인철이 강철로에게 폭력을 지시하는 내용도요. 미정이 놀란다.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어제 밤이에요. 김태훈이 한미정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박인철에게 보고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선주가 컴퓨터 작업을 하며 말한다. 준비 끝났어요. 버튼만 누르면 모든 자료가 동시에 업로드돼요. 좋아요. 그럼 내려가죠. 미정과 김노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다. 로비에는 김태훈과 강철로
그리고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나왔네. 김태훈이 냉소적으로 웃는다. 한미정 씨,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미정이 당당하게 말한다. 이제 시작인데요. 강철로가 다가서려 하지만 김노인이 앞으로 나선다. 강철로 씨, 오랜만이군요. 뭐, 할아버지가 뭔데? 자네 아버지 강만수와 저는 옛날에 함께 일했거든요. 자네가 어릴 때도 봤고요. 강철로의 표정이 변한다.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자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군. 김노인이 녹음기를 켠다. 박인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철로, 한미정이라는 여자 완전히 제거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부사장님, 혹시 들키면 걱정 마. 김태훈이 경찰 쪽 처리해 줄 거야. 그놈은 내 아들이니까. 로비가 조용해진다.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건 조작된 거야. 그때 로비 입구로 취재진들이 몰려든다. MBC, KBS, SBS 모든 방송사가 왔다. 김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이상구 기자님께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50년 전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김태훈과 강철로를 향한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댄다. 김태훈 경위, 대성건설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강철로 씨, 폭력 조직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순간 선주가 위에서 소리친다. 업로드 완료. 모든 자료가 공개됐어요. 김태훈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방송이 나간 지 1시간 만에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대성건설 관련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를 독점했다. 속보 대성건설 50년간 조직폭력배와 결탁 의혹. 단독 경찰 간부 대기업 2세로 밝혀져. 수사 조작 의혹. 긴급 73세 경비원의 50년 복수국 진실 공개. 아파트 로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 경찰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뒤섞여 있다. 진짜 경찰들이 도착해서 김태훈과 강철로를 연행하려 하지만 김태훈은 끝까지 저항한다. 이건 모두 조작이야. 나는 정의를 위해 일했어. 정의라고? 미정이 그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이 한 일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사생아라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미정이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든다. 김태훈 씨, 아니, 박태훈 씨,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뭐?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되는 건 아니에요. 김태훈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짜 수사팀장이 다가와 미정에게 말한다. 한미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보다는 김노인 어르신 덕분이에요. 김노인이 인터뷰를 마치고 다가온다. 그의 얼굴에는 50년 만의 해방감이 묻어 있다. 한미정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50년을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지만 값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라임이 달려온다. 할아버지, 미정 이모. 김노인이 라임을 안으며 웃는다. 라임아, 이제 안전해졌단다. 정말요? 나쁜 아저씨들이 더 이상 안 와요? 응, 다시는 안 와. 미정이 라임을 보며 미소 짓는다. 드디어 그 아이를 지켜냈다. 20년 전 아프간에서 지키지 못했던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일주일 후 푸른솔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박선주가 위원장을 맡았다. 재건축 사업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주가 주민총회에서 발표한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업체와 계약해서 CCTV 시스템도 완전히 교체할 예정이에요. 주민들이 박수를 친다. 이제 정말로 안전한 아파트가 될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미정은 김노인과 함께 아파트 정원을 산책한다. 어르신, 이제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요. 라임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때문에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놀이터를 바라본다. 라임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한미정 씨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혹시 다시 군대로 돌아가실 생각은? 미정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계속 1204호에. 네.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그때 라임이 달려와서 미정의 손을 잡는다. 이모, 같이 놀아요. 그래, 뭐라고 놀까? 술래잡기요. 미정이 웃으며 일어난다. 김노인도 따라 일어선다.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할아버지는 너무 늙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세 사람이 함께 놀이터로 향한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다. 한 달 후,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미정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다. 안녕하세요. 한미정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박인철의 아내 이순희입니다.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미정이 놀란다. 대성건설 부사장의 아내가 왜 여기에?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온다.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많이 울었음을 알 수 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이순희가 소파에 앉아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제가 태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김태훈 씨요? 네. 제 아들이에요. 미정이 차를 내오며 들어준다. 태훈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태훈이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힘드셨겠어요. 태훈이가 경찰이 된 것도 정의로운 일을 하면 아버지가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순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결국 아버지를 위해 나쁜 일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 태훈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구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한미정 씨에게 꼭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정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한미정 씨, 이순희가 간절하게 말한다. 태훈이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태훈이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이미 알고 있어요. 정말요? 김태훈 씨도 강철로도 심지어 박인철 부사장도 모두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이순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훈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정말로. 이순희가 일어서며 말한다. 한 가지만 더. 혹시 태훈이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면회 때요. 미정이 잠시 생각한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시간 맞춰서 가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희가 나간 후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용서와 화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할 일이다.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미정이 면회실에 앉아 김태훈을 기다린다. 잠시 후 수감복을 입은 태훈이 들어온다.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과 다르다. 한미정 씨, 와주셨네요. 어머니가 부탁하셔서요. 태훈이 고개를 숙인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미정이 그를 조용히 바라본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처음에 한미정 씨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런 용기와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기다렸는데도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나쁜 일이라도. 후회하고 있나요? 매일 후회해요. 한미정 씨를 배신한 것도, 김노인 어르신을 속인 것도 모든 것이 후회돼요. 미정이 잠시 침묵한다. 김태훈 씨, 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태훈이 놀라서 고개를 든다. 언제요? 김노인 어르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요. 어르신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럼, 하지만 용서와 책임은 다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속죄하며 살아야 해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평생 그럴 각오예요.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진짜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미정이 일어선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나오면 연락하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미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3개월 후 푸른솔 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주민들 간의 결속도 단단해졌고 각종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해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미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 담당자 역할이다. 한미정 씨, 오늘 새로 이사 오는 가족이 있어요. 관리소장이 말한다. 어떤 분들인가요? 젊은 부부의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라임이와 비슷한 나이래요. 그럼 라임이가 좋아하겠네요. 미정이 현관에서 새 입주민을 맞이한다. 30대 부부와 7살, 5살 남매다. 안녕하세요. 1508호로 이사온 정민수, 김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보안 담당 한미정입니다. 아이들이 미정을 보며 수줍어한다. 얘들아, 인사해봐. 아버지가 말한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아이들에게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춘다. 이름이 뭐야? 저는 정수민이에요. 여긴 제 동생 정수빈이에요. 와, 예쁜 이름이네. 여기 라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곧 소개해줄게. 그때 라임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미정 이모, 라임아, 새로운 친구들이야. 인사해볼까? 아이들이 금세 친해진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저녁에 김노인과 함께 산책하며 미정이 말한다. 새 가족이 왔어요. 아이들이 귀여워요. 그래요? 라임이가 좋아하겠네요. 혼자 놀던 라임이가 이제 친구들이 생겼어요. 다행이에요. 아이들은 함께 놀아야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놀이터를 바라본다. 라임이와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다. 어르신, 행복하세요? 네.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껴요. 저도예요. 한미정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김노인이 미소 짓는다. 그래도 한미정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용기는 혼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조용히 석양을 바라본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다. 6개월 후 어느 화창한 봄날, 미정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택배가 도착한다. 1204호 한미정 씨, 택배요. 발송인을 보니 해군 본부라고 되어 있다. 미정이 의아해하며 택배를 뜯어본다. 상자 안에는 공식 문서 한 통과 메달이 들어있다. 문서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다. 해군 참모총장명의 공문. 한미정 전 중령께 귀하의 과거 아프간 파병 중
민간인 보호 공로와 최근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재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을 통보합니다. 1. 과거 불명예 전역 기록 말소. 2. 명예 전역으로 처리 변경. 3. 시민 영웅상 수여. 한미정 전 중령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입니다. 미정의 손이 떨린다. 20년 만에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다. 그때 김노인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온다. 한미정 씨,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미정이 공문을 보여준다. 김노인이 읽어보며 얼굴이 밝아진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어르신, 믿어지지 않아요. 당연한 결과예요. 한미정 씨가 해낸 일들을 보면요. 그때 관리소장도 들어와서 함께 축하한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파트에 진짜 영웅이 살고 있었네요. 소식이 퍼지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박선주, 이정숙, 새로 이사온 정민수 가족까지. 미정 언니 정말 축하해요. 선주가 안아준다. 이제 정말로 떳떳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정숙이 말한다. 라임이 달려와서 미정의 손을 잡는다. 이모,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은 원래부터였어. 김노인이 라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날 저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 아파트 커뮤니티실에 사람들이 모인다. 건배. 모든 사람이 함께 외친다. 파티가 한창일 때 미정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한미정 전 중령님이시죠?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미정이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통화한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어요. 하지만 중령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텐데요.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 겸손함이 더욱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미정이 파티장을 바라본다. 웃고 있는 주민들, 뛰어노는 아이들. 피디님, 정말 취재하고 싶으시다면 저 대신 김노인 어르신을 인터뷰해 보세요. 진짜 영웅은 그분이에요. 2주 후 김노인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50년을 기다린 정의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시청률도 높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김노인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TV에 나왔어. 라임이 신나한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김노인이 쑥스러워한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진정한 용기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정이 말한다. 방송 이후 아파트에는 견학 온 사람들도 늘어났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을 위한 안내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해군에서 복직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중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군 인사담당관이 전화로 설득한다. 감사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같은 인재가 민간에 묻혀 있기에는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임무라고 하시면? 미정이 창밖을 바라본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인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김노인을 찾아간다. 어르신,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해군에서 복직하라고 하는데. 김노인이 미정을 보며 미소 짓는다. 마음은 이미 정하셨죠? 네. 여기 남고 싶어요. 그럼 됐네요. 한미정 씨의 진짜 임무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임무요? 이 아파트를 지키는 것,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김노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한다. 저 같은 늙은이를 돌보는 것도요. 미정이 웃는다. 그건 임무가 아니라 가족이니까요. 가족. 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날 밤 미정은 해군 인사담당관에게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한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3개월 후 미정은 놀라운 제안을 받는다.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리시는 게 어떨까요? 박선주가 제안한다. 컨설팅 회사요? 네.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요.
미정 언니의 전문성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미정이 흥미를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혼자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주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IT 보안은 제가 맡고 미정 언니는 물리적 보안을 담당하는 거죠. 정말요? 네. 그리고 선주가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미 첫 번째 고객이 있어요. 서류를 보니 인근 아파트 단지의 보안 점검 의뢰서다. 저희 아파트 소식을 듣고 연락 왔어요. 자신들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요. 미정이 설렌다. 새로운 도전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좋아요. 해봅시다. 두 사람이 악수한다. 한 달 후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회사가 설립된다. 사무실은 아파트 단지 내상가에 마련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다. 보안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미정 언니 두 번째 의뢰도 들어왔어요. 선주가 신나서 말한다. 정말요? 어디서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요. 규모가 꽤 커요.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오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김노인이 사무실을 방문한다. 일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알려주신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어요. 한미정 씨는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포기할 수 없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미정이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라임이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다. 라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더 큰 꿈을 꿔보세요. 더 큰 꿈이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모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정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로 가능할까?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어르신,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한미정 씨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1년 후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전국 각지에서 의뢰가 들어온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시련도 찾아왔다. 미정 언니 큰일이에요. 선주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온다. 무슨 일이에요?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선주가 인터넷 기사들을 보여준다. 의혹,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과도한 보안 시설 권유로 수익 올리기, 폭로 전직 군인 출신 대표, 고객에게 공포감 조성의 계약 강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취소되는 계약들도 있고요. 미정이 주먹을 쥔다. 또다시 음모에 휘말린 것이다. 누가 이런 짓을? 대형 보안업체들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위협적이었나 봐요. 그때 김노인이 사무실로 들어온다. 무슨 일인가요? 얼굴이 안 좋네요. 미정이 상황을 설명한다. 김노인이 기사들을 읽어보며 화를 낸다. 이런 비겁한 놈들이 5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어르신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미정이 깊이 생각한다. 포기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고 있다. 선주 씨, 우리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고객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연락해서 뭐요? 우리 서비스에 대해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주가 즉시 고객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다. 세이프가드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훨씬 안전해졌어요. 한미정 대표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거짓 소문에 속지 마세요. 고객들의 증언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다. 일주일 후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경쟁사들이 사과문을 게재한다. 그리고 오히려 세이프가드의 명성이 더욱 높아진다.
미정 언니, 이번 일로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선주가 기뻐한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수록요. 김노인이 말한다. 그럼 더 강해지면 되죠.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진실은 항상 이긴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2년 후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는 전국 최고의 보안 컨설팅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미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푸른솔 아파트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파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푸른솔 아파트 안전마을 선정 기념식이다. 축하합니다. 구청장이 미정에게 상장을 전달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미정이 무대에서 주민들을 바라본다. 이 상은 우리 모든 주민들의 것입니다. 김노인 어르신, 박선주 씨, 그리고 용기를 내준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온다. 행사가 끝난 후 미정은 김노인과 함께 놀이터 벤치에 앉는다. 어르신,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5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너무 긴 시간이었을 텐데. 김노인이 놀이터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라임이와 친구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이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이 순간요? 평화로운 이 순간 말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이 순간. 미정도 아이들을 바라본다. 라임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온다. 할아버지, 이모, 같이 놀아요. 또 술래잡기야? 미정이 웃으며 묻는다. 이번엔 숨바꼭질이요. 김노인이 일어서며 말한다. 그럼 할아버지가 술래할까? 네, 좋아요. 세 사람이 함께 놀이터로 향한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인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선주를 만난다. 언니,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준비되셨어요? 네. 이번엔 어린이집 보안 시스템이죠? 맞아요.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기대돼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진다. 미정이 12층에 도착해서 1204호 문을 열 때 현관에 놓인 작은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를 펼쳐보니 라임이 그린 그림과 함께 메시지가 적혀 있다. 미정 이모, 이모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이모는 진짜 영웅이에요. 라임이가.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다. 거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본다. 푸른솔 아파트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다. 따뜻한 불빛들이 켜진 각각의 창문 뒤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있다. 미정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본다. UDT 시절의 사진. 젊은 자신과 동료들의 모습. 여러분 봤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 있어요. 미정이 혼자 중얼거린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메시지다. 언니,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선주. 미정이 웃으며 답장을 보낸다. 알겠어요. 또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겠네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평화로운 풍경. 20년 전 아프간에서 지키지 못했던 그 평화가 지금 여기에 있다. 미정은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 진짜 평화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멀리서 야경이 반짝이고 미정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떠오른다. 5년 후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는 전국 최대의 보안 컨설팅 회사로 성장했다. 푸른솔 아파트는 대한민국 최고 안전마을로 선정되었고 김노인은 올해의 시민영웅상을 받았다. 라이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장래희망은 미정 이모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한미정은 여전히 1204호에 살며 매일 아침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진정한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짜 영웅의 일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